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디어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걸까요? 일제히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6주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오늘 2%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또 장중 초반에는 사상 최고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심적으로 느끼는 것은 또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 다 하시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최근에 한 1880달러 수준까지 회복했었는데요. 오늘 금 가격도 한 2% 내렸습니다. 크게 보면 기술주의 하락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부양책이죠. 결국 네. 공화당과 민주당, 특히 하원과 상원, 또 공화당 안에서도 하원에 있는 분들과 상원의 원내대표는 약간 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견차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당장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웨이브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약간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약간씩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로는 섹터별로 보더라도 오늘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세가 거세게 일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하락하는 날 보면 중심대 누가 있냐면 그동안 또 최근 들어서 한 거의 2주일째 나름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시도하던 애플이 오늘 2% 가까이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어저께까지 그리고 오늘 초반만 하더라도 결국 시장 한 축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거의 5G도 관련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지수도 오늘 최고가 갔다가 오늘 거의 3%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오늘의 시장이 크게 떨어뜨리는 이유, 물론 분위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있었지만 역시 테슬라가 여전히 오늘도 시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드리면 이게 정말 팩트냐 할 정도인데요. 네.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가 2,500달러도 가능하다. 뭐 3년 내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JP모건에서 아주 통 크게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네. 80달러에서 90달러 올려놨는데. 통 크게 올린 거죠. 그죠. 12%나 올린 거거든요. 다만 이제 목표 주가 상향했지만 이것이 보면 냉정히 보면 주가가 90달러. 이거 잘못 들었나 하실 분 계시지만 진짜 90달러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낮잖아요. 계산하면 86%가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분이 누구냐면 라이안 브리킨만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신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고 이분이 뭐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매도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매도 의견.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어떤 밸류에 대한 가치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2015년 레포트를 보시면 제가 뭐 그런 게 오늘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뭐라고 네. 썼더냐 얘기하더니 주가가 틀린 거는 뭐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주가는 1,50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가 되겠고요. 당시 이 사람이 2021년이죠. 내년에 네. 주당 이익 전망을 4달러로 제시했었습니다. 4달러. 이익 전망을. 네, 그러니까 네. 6년 후에 주가가 이익이 4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월가의 평균 이익이 3.8달러입니다. 어느 정도는 네, 맞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맞는 거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어떤 이익 전망 다 했지만 그거에 대한 가치평, 밸류에이션이 다를 뿐이다. 밸류에이션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뭘 비판하고 할 게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2,500달러 큰 그림을 보는 거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누가 맞고 주식은 늘 그렇지만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있고 본인들은 어느 쪽에 좀 방향성을 보느냐 그 관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또 사과하시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이분이요?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을 보면 6년 때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줄거리고 똑같이 얘기했던 건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물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그에 관해서는 트리스트 증권의 케이스 러너라는 분이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주가 급반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제 소화 과정 정도,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추가 부양책 하면은 현재 진행 과정이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약간 다른 얘기 드리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백신을 곧 마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만 명이 다시 지키는 모습. 그리고 최근 4일만 보면 100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나왔는데 4일 만에 지금 100만 명.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입원 환자도 사상 최고 가니까 이것이 여전히 시장에서 한쪽에서는 분명히 꿈과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냉정한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좀 이뤄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 시간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오늘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요.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6주 만에 최악의 날을 맞았다.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기술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엄청나게 달린 것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시장을 끌고 갔고요. 특히 최근 4년에는 성장재 중심 있는 기술주와 소위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가 워낙 극명하게 달린 거죠. 10월 이후에 가치주가 많이 반등했지만 지나고 보면 멀리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내년에 시장을 좋게 보고 다들 좋게 보고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크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소위 가치주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게 경기 민감주라도 분류할 수 있고 이런 쪽에 비중을 늘리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성장주와 어떤 가치주에 보면 내년도 이익 전망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내년에는 소위 우리가 가치주로 분류되는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장주 일변 보지 말고 가치주나 소위 그런 경기 민감주도 보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탑리도 얘기하고 있고 펀드스트레 탑리도 얘기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JP모건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아까 JP모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특정 애널리스트 얘기고 JP모건에서는 다시 한번 내년도 의견을 얘기했는데 내년에 대한 목표 지수는 4,500, 4,600이기 때문에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그렇지만 비중은 뭘 봐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도 좀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줄곧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차원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위 기술주, 성장주란 것들을 무더기로 투자하기로 내려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네, 물론 그 안에서 네.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표를 그래서 오늘 그 엄청 바빴는데 네. 그 일일이 제가 다 체크해 왔거든요. 오. 오늘요. 물론 여기에는 기술 성장주 아닌 것도 있고요. 예를 네. 들어서 자동차 페라리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늘 지금 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 소위 얘기해서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스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도끼사인도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있고 다 이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인데요. 오늘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15개 기업이 무더기 투자 의견이 하향됐습니다.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지만 다 내렸습니다. 매수해서 중립한 것도 있고요. 중립해서 매도도 한 것도 있고 매수해서 모델 N이라는 기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회사지만 네. 매수해서 매도까지 내렸습니다. 오. 두 단계를 내린 것도 단계를. 예. 그러니까 그것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밑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까도 아점 코너에서 준비대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그거는 제 입장에서 원오브댐입니다.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오늘 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죄송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오늘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기 내렸고 그 한편에는 기술을 다 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보시라. 그 얘기가 지금 월가의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어저께도 후보도 얘기하고 좀 그러잖아요. 네.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좀 이해하셔라.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투자보다는 이제는 조금 시선을 옮겨서 균등 있는 균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렇다면 특징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디즈니와 인투이트, 룰루레몬 등이 올라와 있네요. 네, 요즘 보면 은근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봉에 섰던 게 디즈니고요. 그다음 이제 스타벅스고 그다음에 나이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가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즈니가 물론 사상 최고까지만 딴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디즈니가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떨어졌기보다는 이제 오른 적이 없는 거죠. 네네네. 올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겠고요. 웰스파고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155에서 182달러로 올려놨고요. 인투이트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투이트가 JP 모건에서 오늘 대부분의 기술주 다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유독 인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인투이트가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가 인투이트가 터보텍스거든요. 터보텍스요? 네, 터보텍스를 네. 우리는 한국에서는 안 쓰지만 아시죠? 터보텍스 아시죠? 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네. 그 세금 보고를 별로 돈 번 적이 없어가지고 학생 때만 예. 있어가지고. 미국은 누구나 다 개인 종합소득세를 우리를 보면 소득세를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렇죠. 성인 되면 낼 때 그때 쉽게 해서 무료 아니면 유료로 개인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온라인을 하거나 그래서 이 시즌에 되면 그냥 마트에서도 다 팔고 코스트코나 백화점마다 터보텍스 다 CD 팔고 물론 요즘 다운로드를 받지만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터보텍스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환급을 많이 받고 이러면서 더 비싼 소프트웨어를 수수료 쓰고 같은 것도 받고. 소프트웨어를 더 비싼 걸 쓰겠죠. 빨리 더 쉽게 환급 받을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인투이트를 오늘 투자 의견인가 두 단계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300에서 450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네. 기술주가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시각을 좀 보셔야 된다. 이게 말씀드리겠고요. 룰루레몬도 최근에 은근히 다시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강력 매수 의견을 내면서 400에서 500달러 올려놨습니다. 오늘 주가는 재미없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게 계속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웨드부시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또 올려놨고요. 퀄컴도 올려놨습니다. 흥미로운 거가 이제 쉐브론 같은 회사인데요. 쉐브론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에 아직 남아있고 지금 이걸 딱 이 현재 주가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한 5.5% 정도 나옵니다. 5.5%. 그러면 내년에 이게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배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쉐브론도 좀 관심 있는 주식임에 틀림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뭐 쉐브론, 퀄컴, 애플 관련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관심은 역시나 이 IPO 대여로 꼽았던 도어대시였습니다. 뭐 장중에 80% 넘게 지금 뛰어 올랐고 네. 마감 기준으로도 83%라고 네네.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고 경제 지표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있고 몇 개 실적 발표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냉정히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이 오늘 도어대시고요. 오늘 밤부터 이제 거래되는 거. 제 경우로 보면 오늘 밤 안에는 첫 거래가 안 나오고 네. 내일 새벽 1시 정도 돼야지 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최고의 관심은 도어대시입니다. 도어대시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보면 배달의 민족이죠. 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자전거를 타나요? 저희는 차를 탔는데. 네, 걸어 다니는 데도 네네. 있고 약간 지방 가면 이제 네. 자동차를 타지만 그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이 친구들이. 근데 하여튼 그 도어대시인데 IPO 예상 가격을 희망 가격을 지난주에 금요일날 조금 올려놨는데 그거보다도 더 올려오게 오늘 IPO가 결정됐습니다. 90에서 95달러 희망 가격을 제시했는데 더 몰린 거죠. 어젯밤에. 그렇죠. 그래갖고 102달러로 시작됐습니다. 102달러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바로 400억 달러가 되겠고요. 오늘 첫 거래 182달러가 나오고 오늘 189달러 정도에 끝났는데 시가총액이 벌써 얼추 6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600억 달러.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600억 네. 달러로 하면 얼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매출 예상 대비 15배, 16배가 바로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도어대시는 어찌됐건 올해 시장 재미는 더 올랐고 마켓 쉐어가 46.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갖고 가는 게 도어대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데 점유율을 계속 오른다. 그럼 이제 거기서 10배거가 나오는 건 나오는데 이게 미국에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시장 아시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한국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는데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배달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코로나19로 조금 수혜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오고 접종을 맞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네. 배달 수요는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줄어든다기보다는 증가율이 커지지 않겠죠. 둔화되는 거겠네요. 둔화된다라고 보셔야 그렇죠.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많죠. 안 먹겠냐? 분명히 가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랑 약간 다르잖아요. 해외에서는 팀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런 도어대시가 됐건 우브웨이츠에서 계속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안 좋아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안 좋아진 거거든요. 자영업은 왜냐하면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네. 팁을 이분들이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무슨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팁을 받으면 거기 종업원도 있고 여기 그 어떤 쿡도 있고 다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한 번 바뀐 문화가 이렇게 되돌아가지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또 한계가 있겠죠. 답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또 에어비앤비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 IPO 전부터 굉장한 관심을 몰고 왔는데 에어비앤비 사실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발했고 우리나라 다만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어갖고 사업하신 분이 어려운 겪고 했는데 여하튼 올해 그 소위 IPO 시장은 2014년 이후 최대 시장이 떴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2014년이 언제냐면 쉽게 얘기해서 알리바바가 상장했을 때거든요. 그 이후에 최대의 IPO 시장이 지금 6년 만에 미국에 들어섰는데 그거의 최종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첫 거래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했죠. 56에서 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60달러 정도 하면 시가총액 바로 420억 달러 되는데 이게 보면 앞서도 도우대시 같은 것도 바로 100%가 붙어갖고 더블이 나오잖아요. 거의 네. 80%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됐고 미국에서도 연간 베스트셀러를 썼던 책이 영어로는 더 4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4라는 더 4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목이 더 약간 자극적이었죠.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17년인가 나와갖고 우리나라에서 네. 베스트를 했는데 그걸 쓴 사람이 스캇 갤러웨이입니다. 스캇 갤러웨이는 뉴욕 NYU의 유명한 엄청나게 핫한 그 마케팅 교수인데요. 이분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영어 표현을 이런 말을 잘 많이 쓰지 않는데 이분이 직접 한 표현입니다.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다. 라는 얘기했고요. 이분이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가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1,000억 달러.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네. 그 아마 자세한 건 뭐 시간이 없지만 1,000억 달러가 가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애플의 성장 스토리, 네트워크 이런 거죠.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수많은 호텔, 대형 호텔 체인들의 객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객실 수의 2배입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객실 수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호스트들이 뭐 그러니까요. 무한적으로 계속 제공을 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텔도 좋아하고 하지만 뭔가 좀 자기네 프라이빗하게 놀 때 저렇게 그런 집을 한 채 빌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거든요. 리조트 가서 좀 편안하게 자고 싶은 거.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하튼 1,000억 달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시가총액 420달러 또 훨씬 높게 오늘 첫 거래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네. 에어비앤비의 그 IPO도 주목해 보시면서 간밤에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가 되면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점이 지금 사실 관건인데 네. 뭐 도어대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에어비앤비도 우리가 거래되면 바로 이제 투자하는 게 맞나요?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런 그 코너를 왜 했냐면은 저를 만나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알고 뭐 하는 사람 다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지금요. 예, 이거 지금 에어비앤비 오늘 하면 오늘 바로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물어볼 거라는 속마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물어본 분들이 많은데 그 역설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미국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빅히트 때문에 네. 막 하는 거랑 똑같은 흐름인데요. 제 입장에서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던 사람을 보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작년에요. 작년부터 만약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었으면 작년 봄에 리프트 때문에 다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들. 리프트를 해야 되고 우버를 안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큰 손해가 날 거 얘기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버진 갤럭틱이 스펙을 들어온다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했고 팔란티어나 스노플레이크는 약간 그래도 운이 좋아서 직후에 좀 올라갔는데요. 다들 이런 얘기입니다. 우버 포함을 다. 그렇지만 상장될 때보다 진짜 마지막 개를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냉장의 그림을 쫙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버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 보는 거죠. 지금 사상 최고가 되겠지만 직후에 또 빠지기 시작해갖고 반에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이 주식이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코로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절대 있었다고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않나요? 코로나는 이게 금년 그 3, 4월 달이고요. 네. 작년 코로나랑 상관없을 때도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어, 그만큼 크게 세게 붙는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처음은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60달러에 사면 장기적으로 괜찮을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60달러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붙으면 80달러에 살지 100달러에 초기에 거래가 생성되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100달러에서 바로 1000달러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슬랙 있지 않습니까? 슬랙도 난리가 났던 건데 바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랬네요. 네. 네. 다음은 버진 갤럭틱 있죠. 버진 갤럭틱이 처음에 스펙이 있다면 관심 있다가 딱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 다음부터 주가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네. 많은 분이 팔란티어 정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팔란티어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개혁 중에 하나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거 얘기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은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면서도 말은 장기지만 하루 이틀 떨어지면 대부분 또 컴플레인을 하시거든요. 속상해하시고 손절해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IPO 관련 ETF가 있습니다. 또 이거가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은 데인데 그런 게 없어서 문제인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 FPX 같은 거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스냅도 있고 우보도 있고 마벨테크라든가 테슬라까지 줌까지 다 있는데 이 앞에 그림 다시 보시면 오늘 약간 쉬었지만 사상 최고가를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우보를 샀을 때랑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IPO, ETF 이름 자체가 IPO입니다. IPO도 딱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더나도 들어가 있고요. 모더나 들어있고 우보도 들어있고 줌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근데 대부분은 투기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내가 100만 원씩 사갖고 떨어지도 않고 이게 1000만 원 가기 원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IPO와 관련해서 도어대시와 에어비앤비 살펴봤는데요. 관련 주를 사는 것도 좋지만 ETF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